이렇게 되죠. 완료. 사인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추운데 좀 뭐 대구 제천에 멀리서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아케 신문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흑주는 이제 좀 이따가 교육하니까 제 지문이 뒤에 두 명 있으니까 하시다가 막히면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아케 설치가 되면 설치를 해주시고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도 있으면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설치가 되어 있으시면 설치하고 실제 시연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2시간인데 제가 잠깐 그래도 아케 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한 15분에 2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아케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는 걸 현장을 하는 걸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영상 찍어야지. 녹화 중입니다. 그래? 이게 뭐 적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아주 50% 이상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견해에 따라 좀 틀린데, 굉장히 업무를 단축하고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번에 이 추운데도 오셨을 건데, 간단하게 감리 방법이나 아케 주요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서비스를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감리는 다들 다 너무 잘하시고 철저히 하고 계신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몇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동작 유치원 사건도 있는 거고 지금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시공 동영상 촬영에 대한 이슈도 있는 거고 또 더 뜨거운 이슈는 구조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리를 운영해야 되는 이슈도 있는 거고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상도 유치원이든지 현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리자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이제 좀 떼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원주에 대한 원룸 사고도 있었고 또 감리 건축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 통신구역 화재라든지 또 며칠 전에 일산 백석역에서 지하에 지중 배관이 터져서 사람이 또 사망한 사고도 있었고요. 하여튼 현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좀 복잡한 것 되어 있습니다. 감리 제도는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원주의 원룸 주택, 9월 6일 다 이게 현재 시점이지 않습니까? 감리 제도가 강화된 것은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2014년 5월 아산 오피스텔 붕괴가 결정적으로 이대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16년에 입법이 되면서 강화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실적인 공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이게 감리자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1년에 여러 가지 부실 공사들이 감리 제도 강화로 나타났고 지금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감리지나 공사 추진 지적 서류, 설계 변경 서류 이런 걸 다 만드는 게 이때가 입법이 되고 기준 제출 서류가 강화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 들어서 평창에 원주 원룸 주택 또는 상도 유치원 이런 것들이 다시 반영이 되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판단하는 게 현명한 거겠죠. 그게 막 가야 되는 겁니다. 기술 수집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떤 지자체에서는 체크리스트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을 보면 점점 더 체크리스트를 챙겨서 받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또 하나 이슈가 2017년 포항 지진 때문에 지진으로 발생한 부분을 어떤 쪽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느냐가 황당하게 시공 과정을 동영상 녹화라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3층 이상 피로티 건축물은
이제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야 된다. 이게 포항 대지진에 의해서 뭐 안전성 강화를 한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누가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문제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기준을 따져야 될 건데, 하소수는 나와 있습니다. 720 dpi에 뭐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찍어야 되는 거고요. 뭐 이 감리 세부 기준을 좀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뭐 일단 시공자가 찍어서 은폐 매몰되어 있는 분이 시공자가 찍어 감리자한테 보고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동영상의 용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의 문제가 있고, 보관을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체크리스트 대장이나 이런 체크리스트 감리 인지들을 이제 기록하는 방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이슈인 거죠. 감리자의 업무 행태가 제도는 굉장히 강화되고, 이게 한 사람이 물론 다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따지면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만약에 수비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시간이나 자원, 뭐 노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그냥 감리를 저희들이 좀 효율적으로 또는 잘하기 위해서 방법인데, 도면을 뭐 사전에 체크해야 되고, 감리 서식을 사전에 시공자와 공유를 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부분들, 그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미리 시공자가 자기가 자기 공사를 점검을 해서 감리자를 기다리고 있으면, 감리자 가서 이제 뭐 사인 점검하면 되니까 확인하고,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근데 대형 공사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공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감리자한테 검수 요청을 보내면 감리자가 가서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소규모 건축물이 가능하냐 이거죠. 소규모 감리자가 지금 이번에 6월달에 법이 바뀌었을 때 200제곱 이상은 뭐 건설회사가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지금 관행이나 여러 가지 지금 한 행태들을 보면 시공자가 별 받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앱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 아케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년 초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PDF 미리 보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고,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진 대지도 그 2장씩 나오는 걸 6장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좀 더 강화될 거고요. 이 아까 교육 시간 전에 조금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좀 교육을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맥도날드에 가면 무인 주문기 요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가서 보고 하니까 이게 그런 시스템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한테 주문하는 걸 이제 기계한테 주문하다 보니까 어떤 루틴을 딱 정해서 하는 거죠. 매장에서 먹을 거냐, 밖에 나가서 먹을 거냐, 햄버거를 먹을 거냐, 음료수를 먹을 거냐, 햄버거 중에서도 뭘 먹을 거냐, 이렇게 골라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무인 주문기가. 근데 그걸 잘 모르면 이제 그걸 접하면 굉장히 좀 답답한 거죠. 이거 어떻게 뭘부터 만져야 될지 모르는데, 그 루틴을 한번 익히기 시작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케인도 날짜를 선택하고 공간을 선택하고, 공간이라는 게 뭐 청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청수에 들어가서 공종을 선택하고, 그 공종에 사진을 찍고 혹시 뭐 위치를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도면을 불러와서 위치를 표시하고 일지를 쓰고 체크리스트를 쓰고 완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조회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루틴이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복잡하고 약간 그렇게 어색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맥도날드든지 버거킹이든지 요즘 다니시는 무인 주문기 있으면 방식이 똑같거든요. 결국 그런 방식이니까 크게 두려움 없이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화면을 좀 띄웠습니다. 이전에 현장을 설정하는 게 있는 거고요. 현장 등록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 현장 등록하는 거고, 등록만 된다면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날짜.
그 날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날짜를 딱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날짜를 찍으면 청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게 공간입니다. 지하 1층에서 뭐 지상 3층이든가 그 해당되는 층이 딱 뿌려지는 거고, 여기에만 내가 어디 층을 할 거다를 찍으면 그 다음 공종이 나와요. 공종. 이 층수는 자기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지상 몇 층, 건축 개요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공종은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종이 1번부터 20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종을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액티비티 화면이라고,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화면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개거든요. 근데 요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날짜 찍고, 청수 찍고, 공종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서 하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거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두 번째 동그라미가 위치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리 일지를 쓰는 거고, 네 번째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작성해야 될 서류가 체크리스트와 감리 일지입니다. 사진 대지는 사실은 안 받는 데도 있고 막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지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요 프로세스를 계속 도는 거거든요. 좀 더 이제 사진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찍고요. 사진은 찍을 수도 있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PC에 불러와가지고 PC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공자가 보내준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중에 후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사진에다가 이렇게 사진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사진 보드를 만들 수 있고, 또 중요한 사진 포인트까지 있고 어떤 포인트를 표시해야 된다면 이렇게 마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크업은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잘 쓰는 사람들 쓰시고, 그냥 사진 대지 보드도 필요한 경우 동상 보드나 이런 거 쓰시지만 이걸로 하면 간단하니까 사진 보드 정도를 좀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 위치는 사실은 복잡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감리를 잘하고 싶다, 아주 이 내가 찍은 사진 위치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도면을 불러와서 표시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복잡하게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시공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 대지에서 맨 위쪽에 위치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위치에 이 사진이라면 좀 약간 체계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이 편면에서 그냥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딱 표시되도록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 감리일지입니다. 감리일지. 감리일지가 현장에서 뭐 잘 해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무실 와서 PC로 쓸 수도 있지만, 또는 나중에 PC로 쓴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템들을 아키엠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종이 들어가면 여기서 주요 체크해야 되는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띄워주기 때문에 클릭만 되는 겁니다. 클릭만. 실제로 내가 기억을 해가지고 어떤 공법을 기억을 해서 쓰는 거는 나중에 PC로 쓰고 이런 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템들을 제시해주면 아무래도 그냥 뭐 쓰기가 훨씬 편한 거죠. 클릭하면 자동으로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차관사항, 감리 내용 이런 걸 순서대로 쓰기만 쓰면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클릭만 하면 감리 이제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도 해당 공정에서 이제 일지 쓰고 체크리스트를 딱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딱 와 있는 건데, 해당되는 걸 체크 해주고 서명하고 하면 딱 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좀 더 있으면 설명을 드릴 건데, 빌드업이 이제 연계가 되면 빌드업에서 시공자가 자기가 체크해가지고 전송을 하면 감리자한테는 이게 그대로 화면이 딱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공사 추진 실적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PC단에서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시연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키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내가 방금 어떤 작업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띄워가지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메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RTM 실무 교육을 하고요. 지방에 계시는 뭐 제천이라든지 대구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출장 교육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5명이든 6명이든 모임을 주시면 저희들이 뭐 얼마든지 가가지고 출장 교육 해드리고 또 하나 저희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 RTM 카페에서 Q&A나 이런 걸 다 설명도 해드리고 또 매뉴얼도 다 다운받을 수 있고 동영상 매뉴얼도 다 올려놨습니다. 아주 제목별로 아주 찢어가지고 그래서 매뉴얼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적고 인터넷에 접속도 잘 하시고 뭐 운영을 잘 하시는 부분인데 급하면 이게 뭐 짜증나잖아요.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돼요. 전화를. 그럼 저희들이 웬만하면 받아가지고 왜냐면 이게 사용자가 전국적으로 10,000명이나 하더라도 몇십만 명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개발자들이 4-5명이서 웬만하면 받아가지고 해드립니다. 괜히 콜을 해주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5명이서 상주하면서 열심히 서포트를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출장 교육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근무 시간 되면 해드리는 거죠. 전국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11시 반에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니까 진짜 제주도부터 해서 쫙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진짜 울릉도에서 치킨을 사용하는 게 나오고 저희들이 조명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서울부터 해가 전국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0개 지역권 주사에는 저희들은 별도 협정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죠. 또 비회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서비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쓸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1년에 25만원, 25만원. 그러면 10개 현장이고 20개 현장이고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게 공기가 8개월 걸린다. 그럼 8포인트가 필요합니다. 8포인트. 프로젝트 건물 하나당 1개월이 1포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한 2개밖에 안 한다. 그러면 16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30포인트짜리 하나 사셔가지고 1년 할 수 있는 거죠. 1년에 이야기가 건수가 몇 개 없으면 16만 5천 원입니다. 요걸 이제 뭐 현장에서 오늘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저희들이 좀 싸게 해드리고 또는 지역에서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신다면 싸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다 장기적으로는 다 공짜가 됩니다. 공짜가. 이게 좀 싸게 해드리는데 빌드업이 나왔어요. 빌드업은 이제 시공자이거든요. 시공자고 아키엠하고 협업이 되는 겁니다. 아키엠도 공사관리 앱으로서 대한민국 최초고요. 시공자들이 쓰는 공사협업 앱도 대한민국 최초고 두 개가 물리는 것도 최초인데 빌드업이 물려지면 빌드업에서 아키엠이 연결하면 아키엠은 공짜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드업이 활성화되면 공짜되니까 현장에 가셔가지고 감리자가 야 빌드업 써 하면 내가 공짜로 쓰는 거죠. 저희들이 뭐 그 정도를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홍보를 해주시면 그 빌드업은 약간 뭐 비용을 좀 받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공자한테 건축요청서를 보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 촬영은 시공자는 어차피 자기가 찍어야 되는 거니까 찍어서 그냥 보내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기능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제가 이제 바로 아키엠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